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국내 석학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저는 그 학부는 생물학을 했지만 정치학 박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피에서 바이오 쪽 규제나 바이오 정책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챕터였고 바이오 최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책 재현이라는 좀 큰 주제였는데요. 다시 한번 앞서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 좀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바이오는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뇌공학이나 아니면 줄기세포 그리고 AI와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더 많이 이제 실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유전체 분석 비용 이런 것들은 1억 달러에서 지금 한 2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급감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시장보다도 몇 배에 이르는 게 바이오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래 표에 보시면 최근 10년 정도로 보면 한 10%,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해왔고, 최근 5년을 보시면 한 17%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주요국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영국, 일본, 중국의 최근 정책들이 바이오에 특화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환경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의 스왑 분석 결과는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점은 뛰어난 연구 역량, 그리고 국가에서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어떤 기술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약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글로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1%에서 2%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오가 레드, 그린, 화이트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제 레드 바이오 분야, 의료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그 공급 인력 간의 어떤 미스매치 이슈들, 그리고 연구 의사의 문제,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본다면 앞서서 이제 발표에서 나왔지만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바이오 어떤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서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의약품, 화학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제약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고, 융복합 의료기기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이런 바이오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주요국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바이오 기술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략 기술화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기술 확보, 기술 주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성 생물학이나 뇌공학 쪽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국도 당연히 디지털 융합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료의약품 쪽에 어떤 바이오 소재 쪽에 해외 의존도 굉장히 높고, 또 벤처 투자가 최근에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했던 어떤 위기상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바이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7가지 정도로 이슈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R&D 투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그리고 네 번째 인프라, 다섯 번째 규제,
6번째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7번째 국제 협력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임무 중심의 그 미션 중심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일부에서의 어떤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들 그리고 좋은 연구 논문들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초대형 성과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기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산업부에서 알키미스트, 그리고 복지부에서 한국형 아르파-H라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그 경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초대형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사실 바이오 쪽은 정말 이제 연구와 산업적인 부분들이 집적이 돼야지 그 성과가 창출이 될 수 있는데,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송, 천복단지 이렇게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클러스터 내에 기업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기대는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보스턴이라든지 샌디에고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클러스터들은 좀 더 이제 상업화 쪽 그리고 성숙도 차원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를 미국의 대표적인 클러스터처럼 좀 더 그 과학 기술적으로 성숙되고 또 이제 그런 산업적인 어떤 성숙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력 이슈입니다. 그 인재 부분은 앞서서도 많은 강조가 있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인력 이슈는 그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의사 과학자를 어떻게 더 많이 양성하느냐, 그리고 바이오 생산 인력, 그리고 규제 과학 인력 같은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인력 이슈는 원래 대표적인 전통적인 문제가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미스매치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올해 이제 R&D 예산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그런 어떤 연구의 안정성 부분이 이제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인력 이슈도 같이 맞물려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정책으로 인력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R&D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우수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필수 인프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뭐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문제는 외부 연구자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들을 얼마나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규제 이슈입니다. 앞서서 질문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규제 합리화, 선진화 노력, 그래서 네거티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유해 조치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바이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특위도 있고 생명과학 정책심의회도 있고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회도 있고 부처별로 이렇게 여러 이제 위원회들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사일로 이슈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에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기존의 그런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들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권한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기획이라던가 사업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기능들이 그런 컨트롤 타워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런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국제협력입니다. 국제협력은 워낙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호라이즌 유럽 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의 국면이 기존에는 바이레터럴로 양자로 하던 이제 국제연구가 지금 이제 다자기구에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써 진짜 몇십 개 기구들과 함께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이렇게 정말 좋은 어떤 협력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더 많이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